맥북 에어는 한때 얇고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였죠. 첫 등장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인상 깊었었는데요. 2008년 스티브 잡스는 그 얇은 서류 봉투에서 맥북 에어를 꺼냅니다. 이 퍼포먼스로 인해 맥북 에어는 사람들 눈두장을 확실히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맥북 에어가 나오고 한동안은 그리 인기 있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터무니없이 가격은 비쌌는데 사실 얇은 것 빼고는 그리 보잘것없는 노트북이었어요. 그러다 4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부터 맥북 에어는 그나마 시장에 안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애플은 4세대 맥북 에어를 내놓으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일단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고쳤고, 그리고 13인치 모델만 내놓다가 11인치 모델도 추가를 했어요. 특히 무지막지하게 높았던 가격을 대폭 낮추게 됩니다. 비로소 좀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와 함께 애플의 노트북 라인업을 당당히 책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4세대 모델이 너무 완벽한 디자인이었을까요? 최근까지도 이 디자인을 우려먹고 있었죠. 그리고 2018년 연말, 오랫동안 변화가 미미했던 맥북 에어가 대대적인 수술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새 맥북 에어에 대해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외형을 보면 전반적인 형태는 기존 맥북 에어의 디자인을 따르고 있어요. 맥북 에어의 측면을 보면 앞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죠. 새 맥북 에어도 이 점은 동일한데요. 이 때문에 한눈에 봐도 맥북 에어임을 알 수가 있죠.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잘 살려놓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맥북 프로처럼 바뀌었죠. 더 이상 사과로고는 빛나지 않아요. 단자는 꼴랑 썬더볼트 2개만 지원되죠. 이전에는 USB 포트 2개, 썬더볼트 2 단자 1개, 맥세이프 전원 포트, SD 카드 슬롯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빈약해졌어요. 그래도 더 가벼워지고 작아지긴 했어요. 기존 맥북 에어에서 가장 두꺼웠던 곳의 두께가 1.7cm였는데 새 맥북 에어는 1.56cm네요. 무게는 100g 감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1250g입니다. 그리고 트랙패드는 20% 더 넓어지고 키보드는 3세대 나비식 방식이 적용되었어요. 디스플레이는 드디어 레티나가 적용되었네요. 그동안 맥북 에어는 유일하게 비레티나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 모든 맥북 시리즈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맥북 에어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는 DCI P3 색 공간과 트루톤 디스플레이 기능이 빠졌어요. 해당 기능은 맥북 프로에는 적용되어 있죠. 이번 맥북 에어는 13인치 단일 모델만 판매됩니다. 11인치 모델은 지난 2016년에 단종되었는데요. 새 맥북 에어에서도 11인치 모델은 살아나지 못했네요. 12인치 맥북이 있다 보니 11인치는 다시 살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화면 크기만 단일은 아니에요. CPU 또한 선택권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CPU조차 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CPU만 쓰고 있습니다. 사용된 CPU는 인텔 i5 듀얼 코어 프로세서인데요. 작년 3분기에 출시된 인텔 8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엠버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신 프로세서가 쓰였고 게다가 i5이니 뭔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상은 조금 다른데요. 새 맥북 에어에 쓰인 CPU는 정확히 i5 8210Y입니다. 이는 과거 코어M으로 분류되던 저전력 프로세서예요. 인텔은 7세대부터 코어 M5와 코어 M7을 i5와 i7에 편입해버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i5, i7일지는 몰라도 본질은 코어 M 프로세서인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트북에 쓰이는 i5, i7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 마케팅 차원에서 이름만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름에 Y가 붙은 i5, i7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 M3와 Y 시리즈는 12인치 맥북에 쓰이고 있어요. 그동안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에 쓰이던 U 시리즈를 사용해 왔었어요.
듀얼 코어를 유지하고 있는 Y 시리즈는 5에서 7Hz의 낮은 TDP를 쓰고 있고 부스트 성능은 제한적으로 작동을 하죠. 게다가 이번 8세대 U 시리즈는 모두 쿼드코어가 적용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Y 시리즈와 성능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맥북 에어에는 U 시리즈 대신 성능이 더 낮은 Y 시리즈를 쓴 셈이죠. 성능만으로 보면 지난해 나온 12인치 맥북보다 소폭 좋아진 정도입니다. 그나마 맥북보다 나은 점이라면 맥북 에어에는 블로우 팬이 달려있다는 점인데요. 맥북은 팬리스 설계로 스로틀링이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맥북 에어는 쿨러가 있으니 맥북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 셈이죠. 왜 맥북 에어의 Y 시리즈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레티나 디스플레이 적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만큼 소비 전력은 그만큼 더 늘어났을 테고, 이 때문에 사용시간 확보를 위해서 성능보다는 소비 전력 절감이 CPU 선택의 기준이 된 셈이죠. Y 시리즈는 U 시리즈보다 소비 전력이 훨씬 적어요.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 카테고리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가볍다는 의미의 에어는 12인치 맥북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게다가 13인치 맥북 프로의 무게가 1370g으로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새 맥북 에어는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성능은 오히려 후퇴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격은 이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전 맥북 에어 13인치는 12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새 맥북 에어 기본형인 128GB SSD 모델이 159만원에 팔고 있어요. 같은 저장 공간에 7세대 i5 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한 13인치 맥북 프로가 169만원입니다. 새 맥북 에어보다 더 가벼운 256GB의 맥북 또한 169만원이에요. 가격 인상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새 맥북 에어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터치 ID,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여럿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던 맥북 에어의 위치가 다소 어정쩡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